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3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상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고요. 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따라야 되고요.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직접 보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산재보상제도는 사용자가 계약 당사자로 담당해야 하는 손해정보의 성격과 직장 내 근로계약의 본질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으로의 기능, 그리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담당하는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공업화가 진전되는 시기인 1964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산재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용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라는 용어는 법전을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질 장사를 얘기합니다. 부상, 질병, 장해, 사망입니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상 배우자, 그러니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치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상, 질병이 완치되었으면 치유가 됐다고 얘기할 텐데요. 산재법에서는 이것보다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치유라고 표현합니다. 치유가 되어야지만 장해 등급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산재를 당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휴, 장관, 유상장제 이렇게 8가지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장해급여는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비율에 따라서 1급에서 4급으로 구분하고요. 그 중에 1급에서 8급은 연금으로, 1급에서 7급은 연금으로 8급부터는 일시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장애의 등급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치유 시기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참고 알고 계시고요.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반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퇴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출퇴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해를 당했는데요.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이 일반적으로 산재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기인성입니다. 이 재해, 그러니까 부질 장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질병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업무와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대부분 판례가 판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는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산재의 특징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칭하여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는데요. 무과실 책임주의의 원래 사전적인 뜻은 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근로자가 실수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하는 거고요. 고의로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한다는 뜻이 무과실 책임주의의 이제 말뜻이긴 한데요. 산재법 37조 1항에 보면 고의와 관련된 부분은 산재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무과실 책임주의와 산재법 37조 2항을 내용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당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를 입증하면 이를테면 이제 재판으로 가면 결국은 산재를 불승인한 경우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당 인과관계를 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규책 사유가 있으면 산재 외에 별도의 배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그러니까 개 주인이 개를 컨트롤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을 물었다, 이렇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게 민법 75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산재로 돌아와서 보면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 의무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해당되는 금액의 이제 돈을 사용자한테 빌려주게 되는데요. 장애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산재법상 유족의 수급원 규정이라고 해서 유족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나가는 보상금인데요. 사망할 당시에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 배우자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예컨대 주민등록표 상의 기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한 3가지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유족의 순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족의 순위는 이제 1, 2, 3순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보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자, 부, 손조고요. 2순위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같은 사람들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민법의 친족 상속법에 보면 상속의 순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족의 순위도 사실은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호의 사이에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만약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민법에서 상속 순위는 그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재는 각 호의 사람 사이에는 적힌 순서에 따른다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게 되면 배우자가 그 유족 보상금을 전부 받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조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재 가입 대상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 등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산재법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산재의 나머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산재법 36조에 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는 우선 근로자는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산재법 6조의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참에 적용 제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산재는 가구 내 고용활동, 그 다음에 농림업으로서 비법인 사업장으로서 5명 미만인 사업장, 영농법인 이렇다 그러면 한 명만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법인인 그 사업으로서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라고 부르죠. 공무원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체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실 테고요. 그러면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되어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어떨까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그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26조에 근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법적인 근거가 되고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그 기준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산재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재법 88조에 보면 근로자의 보험 청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3단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